윤회가 있냐 없냐, 해탈이 있냐 없냐,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교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세존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나는 이 두 양극단을 물리치고 중도로 법을 설한다. 이게 분명히 못 박혀 있어요. 이게 자기는 야 존재해, 야 존재하지 않아, 이게 유무의 그 양극단을 자기가 편드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있으면 어떻게 있고 없으면 어떻게 없는가, 있으면 어떻게 괴로워하고 없으면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가 오늘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시 구조물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 존재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 존재를 이제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조물주가, 실체가 그것을 만들어 줬다고.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이 이 변화 속에서 직접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괴로움을 떠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변화는 조물주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기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을 설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인간에게는 6가지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시각하다라는 기능, 청각하다라는 기능, 후각하다라는 기능, 미각하다라는 기능, 촉각하다라는 기능, 정신하다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기능들은 실체에 의해서 생겨나는 기능이 아니에요. 이 기능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냐면 식을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세존이 발견한 것은 뭐겠습니까? 식의 조건 발생을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이게 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세존은 그 아는 놈이 실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일어난다. 시각할 때는 시각하는 아는 놈이 나타나고, 청각할 때는 청각하는 아는 놈이 나타나고, 후각할 때는 후각하는 아는 놈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식적입니까? 초월적입니까? 상식적이에요. 불교는 상식을 떠나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불교는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현실적이며 매우 객관적이죠. 보통 사람들은 사고방식에 형이상학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 주면 좀 맛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태초에 어떤 어머니가 계셨다. 그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게 심심해서 한숨을 푹푹 쉬었는데 그게 오늘날 바람이 됐다. 그러면 이 6가지 인식 기능을 세존은 어떻게 묘사했냐? 시각 기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안을 조건으로,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엄마 아빠가 안 쓰는 말이네요. 이제 세존의 아들이 되려면 세존의 말을 배웁시다. 이를 조건으로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겨난다. 이것이 청각적 인식 기능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동네 사람들한테 배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눈으로 색을 본다네, 이렇게 말하겠죠. 이 그림은 6가지 유형의 인식 기능이 식을 조건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그 인식 기능이 이렇게 조건적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다는 이야기고, 이 조건적 결합이 인과적 결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여기만 하나 떼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안식, 안, 색, 조건 발생. 조건 발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겠죠. 첫째, 인식 기능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둘째, 인식 구조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셋째, 인식 구조물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즉,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인식 기능은 실체에 의해서 생겨나는 기능이 아니라 이렇게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이들의 인과적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 구조가 생겨나면 구조 속에서 뭐가 생겨나냐면 구조물이 생겨나요. 이것을 정밀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정밀하게 이해만 한다면 공부가 순풍에 돛담배입니다. 안식은 어떤 기능이냐면 시각해서 아는 기능이에요. 눈에는 식이 있어요. 시각하면 아는 기능이. 눈에 있으니까 안식이라고 한다고 세존이 말했어요. 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색은 어떤 기능이냐? 색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각적 대상을 색이라고 하죠. 형상. 그런데 이 형상은 우리의 인식 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능으로 작동하냐면 보이는 기능으로 작동해요. 나무를 보면 나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무를 보면 시식령을 통해서 어떤 신호로 바뀌어져 가지고 어떤 보이는 그런 이미지로 바꿔주겠죠. 보는 기능과 보이는 기능을 조건으로 보고 아는 기능인 안식이 생겨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막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생겨나는가 어쩌는가 한번 관찰해 봐야지 할 틈도 없어요. 그냥 생겨나요. 그냥 고개를 돌려 가지고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눈으로 척척척척 다 볼 테니까. 여러분의 인식 기능은 정상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인식 기능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지금 그림이에요. 이러한 인식 기능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은 즉 함께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함께 나타난다는 말은 이것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결합은 기능적 결합이지. 그렇기 때문에
칼로 오려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 개의 막대기를 이렇게 기대해 놓은 것 같아서 하나를 치워버리면 나머지가 사라져요. 만약에 눈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조건 발생의 원리입니다. 이 기능들이 조건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그것이 조건적으로 이렇게 결합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구조에서 뭐가 산출된다? 구조물이 산출된다. 어떤 구조물이냐? 그 구조물의 이름이 안식, 안, 색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물이라는 것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미국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안 할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하겠지. 우리나라는 이 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미국 사람은 이 영어는 제가 압니다. I. 그런데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만 알고 집에 가면 안 돼요. 여기에 사과가 나타났어요.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사과를 보는 눈이 나타나겠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타났을까요? 사과를 보고 아는 식별하는 식이 나타났겠죠. 인식 기능이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뭐 같아요? 포도. 그러면 이 포도를 보는 눈이 생겨나겠죠. 그럼 여기는 포도를 보고 아는 식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여기 포도를 보는 눈, 이게 포도에 대한 눈이에요. 그 다음에 이 포도는 이 포도를 보는 눈에 대한 포도예요. 야들은 서로 상대를 하고 있어요. 떨어져 있지를 못해. 왜냐하면 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눈이 실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 눈이 포도도 보고 사과도 보고 다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포도를 볼 때는 포도를 보는 눈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과를 볼 때는 사과를 보는 눈이 생겨나는 거예요. 눈은 이 대상을 조건으로 이런 눈을 됐다 저런 눈이 됐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은 기능적인 구조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숨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것을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안이비설신이라고 그래요. 안이비설신의가 무다. 그 말은 뭐예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눈은 본 기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는 실체적인 눈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눈은 그냥 다 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있는 식은 자비로울까요? 자비롭지 않을까요? 엄청 자비로워요. 세상에 그렇게 더러운 것을 갖다 보여줘도 눈이 딱 부는 거야. 근데 고개를 돌리는 놈이 있어. 그건 자기의 잘못된 그 탐욕이죠. 안 보려고 하는 마음. 눈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포도를 볼 때는 포도를 보는 눈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볼 때는 사과를 보는 눈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보는 눈은 이미 사라졌겠죠. 이런 눈을 뭐라고 그래요? 실체적인 눈이 아니라 경험적인 눈만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경험을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눈의 존재가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잘 알아서 살아야 돼요. 구조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게요. 세존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니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아니라고 합니까? 보기 때문이다. 내가 국어를 좀 고칠 수 있는 그 허락을 해준다면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안 하기 때문에 눈이라고 한다. 아니라고 한다. 그냥 하다를 그냥 붙이라고 허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이 말을 쓰면 국어사전에 10년 후에는 바뀌진 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색이라고 하냐? 색하기 때문이다. 왜 안식이라고 하냐? 안식하기 때문이다. 그건 뭘 말하냐면 아니라고 하는 존재, 색이라고 하는 존재, 안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근거가 기능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능. 기능은 다른 말로 행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행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행위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 행위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산출된 구조물이 눈이고 색이고 안식이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이제 수행할 때는 어떻게 관찰할까요? 이렇게 관찰하면 됩니다. 사과가 나타나면 사과가 나타났음을 관찰하면 돼요. 사과가 나타났음을 관찰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관찰된 거예요.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생겨났냐면 이렇게 보는 기능을 근거로 해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세존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이유를. 왜 눈이라고 하는가? 보기 때문이다. 나머지도 쭉 붙여봐요. 저는 왜 허성욱이라고 합니까? 허성욱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허성욱하지 않으면 허성욱으로 존재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도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에 대응하는 존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존재가 어디에서 생겨났냐? 행위, 기능에서 생겨났어요. 존재를 바꾸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개선하면 됩니까? 행위를 개선하면 돼요. 자,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우리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 여지가 허락돼 있어요. 허용돼 있어요. 왜? 인식 기능이 조건적으로 발생하듯이 인식 구조도 조건적으로 발생하고 또 인식 구조물도 조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복음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선생님이 자꾸 복음이라는 말을 쓰냐고. 복음이 뭐 기독교인의 이야기니? 굿뉴스야, 굿뉴스. 자, 굿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앵커가 말하지는 않잖아. 왜? 지저분한 내용을 전해야 하니까. 누가 싸우고 있어요. 누가 죽였대요. 어디서 불났대. 이게 굿뉴스는 아니잖아.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가르침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이에요. 왜 굿뉴스냐? 존재의 얽매여서 한평생을 울면서 사는 삶을 종식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실체적 구조물이 아니라 조건적 구조물입니다. 우리는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행위로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적 존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존입니다. 애썼어요.